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폭군으로 간주되고 쫓겨났지만 최근 재평가를 통해 긍정적 모습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군주인 광해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등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이를 쉽게 극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특정한 경험은 이후 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임금 광해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자 시절 광해군의 삶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광해군은 즉위하기 이전에 어떤 정치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살펴볼까요? 선조는 의인왕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후국인 공빈 김씨로부터 임해군과 광해군을 얻었는데 장자인 임해군은 악행이 워낙 심해서 일찌감치 후계자에서 배제됩니다. 1592년 너무나도 유명한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세자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함을 인정받은 광해군이 낙점됐죠. 이처럼 광해군은 적자도 장자도 아니었지만 전쟁이라는 비상시국 덕분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불안정한 정통성을 가진 채 말이죠. 한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는 분주가 결정되고 왕과 세자가 각각 맡았습니다. 사실 전쟁 초기부터 선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피난 도중 백성으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했고 유생들로부터는 아예 물러나라는 노골적인 상소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분조활동을 계기로 선조의 통치권 일부를 대신 행사한 세자는 의병장들을 격려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일부 기여합니다. 세자가 빛나면 빛날수록 반대로 선조는 더더욱 초라해졌죠. 시간이 갈수록 선조는 세자를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새삼 생각나네요. 그래서 선조는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며 양의소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찬성한다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만약 선조가 마음을 바꾼다면 바로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조는 자신의 권위에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양의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선조가 양의소동을 할 때면 세자는 매일 땅에 엎드려 식사도 거르면서 명을 거두어 달라며 읍소했습니다. 전쟁 당시 세자는 거의 전 국토를 직접 돌아다녔고 큰 호응도 얻었습니다. 반면 선조는 백성에게 무시를 당했고 명황제한테도 여러 번 혼났기 때문에 왕의 권위는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선조와 세자의 관계는 전쟁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선조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세자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습니다. 세자가 그나마 걸었던 희망은 명황제의 책봉을 받는 거였는데 명황제는 책봉을 5번이나 거절했고 끝내 책봉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선 역사에서 명황제로부터 세자 책봉을 끝내 거절당한 것은 광해군이 유일합니다. 시간이 흘러 선조는 새 왕비를 맞았고 그녀로부터 영창대건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위 39년 만에 드디어 첫 적자를 본 것이죠. 안 그래도 선조의 견제로 불안정했던 세자의 지위는 영창대건의 탄생으로 더욱 코너에 몰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